안녕하세요, 대부 원영입니다. 카프카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카프카가 왜 많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카프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위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카프카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맨 처음으로 카프카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프카는 링크드인에서 개발되어 2011년 오픈소스로 공개되었습니다. 카프카 이전의 링크드인에서는 레거시 데이터 기반 분석 툴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카프카의 기본 개념인 큐도 사실 카프카 이전부터 있었던 개념입니다. 당시 링크드인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처리를 위해 레디스나 레빗앤큐 등 여러 애플리케이션들을 조합해서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각각의 특징이 워낙 뚜렷하다 보니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파편화도 심각했죠. 파편화는 결국 유지보수의 어려움으로 직결되었고, 유지보수의 어려움은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걸림돌을 타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카프카입니다. 카프카는 데이터 처리를 각각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 집중화한 것입니다. 카프카를 통해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센서 등에서 취합한 데이터 스트림을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즉, 카프카는 기업의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사용자들이 실시간 스트림으로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중추신경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카프카는 왜 많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데이터의 중추신경을 작동하는 카프카의 세 가지 특징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High Throughput Message Capacity입니다. 쉽게 말해서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컨슈머까지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티션을 통한 분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컨슈머 개수를 늘려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처리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케일러빌리티와 폴트 톨러런트입니다. 카프카는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이미 사용되고 있는 카프카 브로커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 브로커 서버를 추가해서 수평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늘어난 브로커 중 몇 대가 죽더라도 이미 레플리카로 복제된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므로 복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Undeleted Log입니다. 다른 플랫폼과 달리 카프카 토픽에 들어간 데이터는 컨슈머가 데이터를 가지고 가더라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플랫폼에서 이러한 처리를 하려고 했다면 복잡한 방식을 썼어야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카프카에서는 컨슈머의 그룹 아이디만 다르다면 동일한 데이터도 각각의 다른 형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프카는 21세기 IT 기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이미 카프카는 데이터 처리량이 매우 많은 카카오나 네이버 등 수많은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처리량이 많은 기업에서만 사용하기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드리고 싶어요. 카프카는 소규모 스타트업에서도 적용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운영과 빠른 확장성입니다. 스타트업은 비교적 성장 속도가 빠른데요. 카프카를 사용한다면 이런 빠른 성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데이터 관련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크게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스케일 아웃을 통해 카프카 클러스터 내부의 브로커 개수를 늘려서 원활하게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카프카는 정말 어떤 형태의 기업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카프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카프카를 사용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O입니다. 이미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서 카프카는 기업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아파치 카프카의 생태계도 꾸준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카프카의 기본 개념인 컨슈머, 프로듀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카프카 스트림, 커넥터, KSQLDB, 에이브로, REST 프록시 등 카프카에 적합한 여러 요소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카프카 용도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플루언트D, 텔레그래프 등 여러 서드파티들에서도 카프카와의 연동을 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복잡한 레거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더라도 손쉽게 카프카와 연동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치 카프카를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파치 카프카는 미래의 빅데이터 처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거시 데이터 아키텍처와는 전혀 결이 다른 실시간 데이터 프로세싱에서 카프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그리고 앞으로 나올 서비스들은 모두 어마어마한 데이터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자산을 실시간으로 사용하고 또 활용하기 위해 카프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분들이 카프카의 기본 개념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라도 간단하게라도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카프카를 통한 데이터 처리 방식은 이제 비켜갈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프카에 대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카프카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